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 주제는요. 의사 파업의 전후 맥락입니다. 이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한 거에 대해서 오늘 정부가 강경 대응을 했고 또 의사협회가 입장을 내면서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 국면이 됐는데요. 뭐 지금까지도 몇 차례 다뤘지만 그동안 좀 뉴스에 귀 기울일 수 없었던 분들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러는지 좀 알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4대 정책이 쟁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4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육성 이렇게 네 가지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이걸 반대한다. 의사협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4대 정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이건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먹는 그 약에 대해서 이제 의료보험 적용한다 뭐 이런 걸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예. 이 문제는 워낙 이제 의료계가 불신을 가져왔던 문제입니다. 즉 이른바 이제 양의학을 이제 하는 분들은 한의학을 불신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워낙 오래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육성의 경우에도 이게 대형 병원에만 유리한 정책이어서 개원이들이 고사된다 이런 논리로 계속 기존에 반대가 있던 그런 정책들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 한정해서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하면 역시 나머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이게 되는 건데요. 의사들 중에서도 전공의들 반발이 가장 크고 또 의대생들까지 지금 어떤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는 특히 지방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꼭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봤듯이 소위 이제 뭐 비인기 과목, 필수과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을 해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육성하겠다.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근데 거기에 의사들은 반대하는 논거가 뭐죠? 여러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볼 만한 얘기라고 한다면 이 정부 정책대로 하더라도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수도권에서 비급여 진료가 가능한 과목으로 이렇게 개업을 하는 그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즉 이제 의무 복무가 끝나면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 뭐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개업을 할 건데 그걸 지금 이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막을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련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열악한 수련 환경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처우가 오히려 전공의들 등에 의한 처우가 오히려 안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의료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일례로 지금도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과로로 시달리고 있거든요. 과거에 과로사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발생을 해서 지금 법적으로 병원은 주 80시간까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싼 값에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이제 내용들이 돼 있는데 주 80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 거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완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진보적 성향의 보건의료 단체들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안처럼 지역의 소규모 사립의대 위주로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국공립대학 의대 위주 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에서 비전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든지 이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즉 의무복무기간이 끝나고 서울에 가서 이제 개업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다른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같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인데요. 지금까지 정부 여당 또는 지방정부가 공공병원을 확충하거나 또 뭐 여건을 개선하는데 좀 소극적이었고 그래서 더 적극적인 필요가 그런 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은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실무적으로 논의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충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대강 대치가 돼가는 문제의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또 있는 거죠. 첫째로 지금 의사협회 집행부에 강경 노선이 작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뭐 최대집 회장이 극단적 수준의 어떤 정치적 편향을 가진 인물이다. 이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력을 보면은 뭐 극우 활동가인지 정치인인지 의료인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인물인데 이 점이 이제 하나 문제가 있고요. 둘째로 지금까지 이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정책 일반에 대해서 의료계가 좀 불신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감이 이어져 온 건데 이게 이제 비급여 진료를 제한을 하면서 수가 인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원이들이 지금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여기에 이번 논란까지 겹쳐지니까 의사들 사이에 이런 반감이 좀 넓게 퍼진 그런 상황이 이제 더불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대집 회장 같은 인물이 의사협회 회장이 된 것도 이 정부의 이런 의료 정책들을 좀 경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싸울 수 있는 극단적이고 강성인 인물을 선호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의대를 한다면 의대생 선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뭐 시민단체나 시도지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쟁점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뭐 어제 오늘은 상당히 뭐 논란이 컸는데 일부 전공의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온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조인도 그렇지만 의사 집단도 자신들이 어떤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수련 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가 됐다. 이런 자부심들이 강한 것이고 그게 또 자신들이 명예와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의대생 선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면 이런 자격을 실력이 아닌 정치적 배경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발이 심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책임이 있는데 뭐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서는 이제 유감의 뜻을 밝혔으니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돼요? 그러면 김민아 기자 보기에 이게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방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전제 동의가 있다면 그 안에서 이제 이해관계 조정은 얼마든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낼 수 있는 이런 동의를 모으는 과정도 정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지금 조금의 손해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태도는 버려야 되겠는데요. 즉 이 안에서 각자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강행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휴진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히려 간호사라든지 이런 다른 의료 인력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도에 의하면은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간호사들이 떠맡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 이 간호사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과연 정부가 알아주는 거냐, 정부 지원이 있는 거냐 이런 의문까지 지금 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유례 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환자들과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파업을 빨리 끝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적 이해관계를 조정해가는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